더 배움 합격의 공식 약속의 이름 최승걸입니다. 자, 오늘 고대의 건축 및 기타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또 즐거운 마음으로 알아보는 시간, 정리해보는 시간, 머릿속에 쏙쏙 집어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축 교재는 248쪽 건축 고구려 때 장수왕이 세운 평양에 안악궁이 있는데요. 석성이라고 그러죠. 네, 돌멩이로 지은 그런 성이다라고 하는데 이 성이 어떻게 됐대요? 요 색깔이었나요? 지난 시간에 이 성이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 백제 같은 경우는 무왕 때 세워진 미륵사, 여기 미륵사가 있죠? 미륵사가 이제 동양 최대의 사찰인데 미륵사는 이제 없어졌고 이 미륵사의 석탑은 남아있죠. 그죠? 가장 오래된 이 석탑의 의미는 가장 오래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석탑이다라는 거. 자,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현재 없어졌습니다. 미륵사는 전체가 없어졌고요. 자, 그다음에 신라 보겠습니다. 신라는 말이에요. 참 애석하게도 궁궐터조차 제대로 확인되고 있지 않다. 다만 월성, 경주에 있는 월성, 반월성이라고 하는데 이쪽이 아마 궁궐터가 아니겠느냐라고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자, 대표적인 그 사찰로는 황룡사가 대표적인 사찰인데 이게 이제 황룡사지죠. 예, 황룡사지입니다. 황룡사지. 여기 보시면 이제 황룡사 이쪽에 이제 목탑이 이렇게 있어요. 황룡사 구축 목탑. 황룡사는 진흥왕 때 건축이 됐습니다만 이 목탑은 선덕여왕 때 건축이 됐었죠. 황룡사 전체 없어졌고 선덕여왕 때의 황룡사 구축 목탑도 몽골의 침략으로 소실이 되어 버렸고 네, 그 정도 여러분들이 이게 쭉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넓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국불교의 상징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통일신라 보겠습니다. 불교의 융성으로 전반적으로 이제 사원이 많이 축조가 됐는데 대표적인 게 불국사죠. 그래서 불국사와 더불어서 뭐 석굴암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불국토를 신철한다. 불국토. 불교의 국가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 불국사고 그 다음에 이제 경주에 가게 되면은 귀족들의 아주 그 사치스러운 행각을 볼 수가 있는 안압지. 예. 인공호수죠? 인공호수입니다. 네. 통일신라의 대표적인 건축물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발에 보시면 발해 문왕 때 우리가 문왕 때의 발해가 당나라의 유학생들을 많이 보내고 당나라하고 친선 관계를 유지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당나라에 발전된 것을 다 이렇게 쪽 뽑아옵니다. 그래서 상경천도 문왕이 상경으로 수도를 옮겼잖아요. 그때 이제 당나라의 수도인 장안성을 본따 가지고 수도를 건설했는데 이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이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주작대로예요. 주작대로. 이 주작대로는 바로 뭐냐면 여기 황성이 있잖아요. 황성 요쪽 앞에 이렇게 길게 뻗어난 이 길이 있죠. 이 길이 바로 주작대로입니다. 길게. 그게 이것이 이제 원래 이 기본적인 어떤 설계 방식이 됐기 때문에 아마 태조 왕건도 그랬을 거고요. 그다음에 태조 이성계가 그 한양을 건설하면서 정도전도 이러한 비슷한 설계를 가지고 수도 한양을 건설을 했다라는 겁니다. 주작대로.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뭐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중국의 영향을 받은 건데, 근데 이제 안에 있는 난방장치는 온돌장치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 온돌장치는 또 어디에 영향을 받은 겁니까?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음을 우리가 말해주고 있다. 우리가 원래 온돌 좋아하잖아요. 그쵸? 이게 등어리가 그냥 뜨뜻, 겨울에 그냥 등이 뜨뜻해야지만 그냥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죠,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추운 겨울에 이렇게 불을 이렇게 쪼고 있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불을 쪼게 이렇게 했는데 한국 사람을 대번에 알아봤대요. 멀리서도. 왜?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 불 앞에서 이렇게 쬐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뒤돌아서 이렇게 쬐고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 온돌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각별하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심화 부분으로 제가 한 가지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이제 가람양식이에요. 이 가람양식인데 가람이 뭐냐면요. 이게 산스크리트 인도에서 이제 나온 건데요. 절입니다. 절이에요. 절. 왜 안 써지는 거야? 절. 즉 사찰. 불교 사찰. 이 불교 사찰의 건축을 이제 배라는 방식을 우리가 가람양식 그러는데
가람 양식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탑은 여러분들 아시죠? 그다음에 이제 금당이 있습니다. 금당은 바로 뭐냐면 부처님의 그 본존불 모셔놓는 부처의 상을 모셔놓는 거를 우리가 금당이라고 그러는데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1탑 3금당이에요. 그러니까 탑이 이렇게 있고 금당이 이렇게 배치가 돼 있어요. 이것이 이제 고구려 양식입니다. 1탑 3금당, 금당 3개죠. 예, 금당을 구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주된 금당이 바로 여기 있는 가운데 있는 금당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백제 같은 경우는 1탑 1금당입니다. 1탑 1금당. 1탑 1금당 양식이죠. 자, 신라는 단탑식이에요. 금당이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고 하나만 있을 수도 있는데 신라 시대는 그냥 탑 하나입니다. 탑 하나. 왜 이걸 탑으로 또 이제 그 구분을 했느냐? 금당보다도 금당의 구조는 신라 같은 경우가 뭐 3금당이 될 수도 있고 1금당이 될 수도 있고 딱 하는데 홀수로 가는데 일단은 홀수가 좀 안정적이잖아요. 그죠? 홀수로 가는데 탑이 규칙적이에요. 탑이 한 가지가 있느냐 두 가지가 있느냐. 그래서 초창기 때 통일 이전의 신라는 탑이 하나입니다. 무조건 탑이 하나예요. 근데 통일이 되고 나서는 쌍탑 양식을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금당 앞에 쌍탑 양식. 그러니까 남북국 시대 때죠. 통일신라.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이제 불국사 있잖아요. 불국사. 불국사도 있고요. 감은사를 가도 쌍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불국사 딱 가면 석가탑, 이쪽에 이제 석가탑, 왼쪽에 석가탑이 있고 3층 석탑, 오른쪽에 뭐가 있습니까? 다보탑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쌍탑 양식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람 양식이 뭐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조선시대 건축물로 가면서 서원 건축 양식이 있잖아요. 이 서원 건축 양식도 가람 건축 양식을 어느 정도 본받아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화면 캡처하셔가지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로 범종 보겠습니다. 이 금속 재련 기술의 총화죠. 네. 이 철을 갖다가 이게 주조하는 것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이 종의 그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게끔 철을 주조해야 되니까, 야, 이게 어마어마한 기술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강원도의 상원사, 오대산 상원사에 있는 상원사종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이 되게 좀 오래돼 보이죠. 네, 725년에 주조가 됐다고 하니까. 자, 그리고 성덕대왕 신종이 있습니다. 성덕대왕 신종 771년도에 아들 경덕왕이 아버지의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이렇게 성덕대왕 신종, 우리가 보통 별명으로는 에밀레를 갖다가 이 주조하는데 넣어 가지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게 했다라는 믿지 못할 전설이 이 종에 전해져 내고 있잖아요. 성덕대왕 신종, 현존하는 가장 큰 종입니다. 자, 상원사종은 가장 오래된 종, 그 다음에 성덕대왕 신종은 가장 큰 종이다라는 거, 이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가야의 금속 및 토기 제작 보겠습니다. 가야, 우리가 가야, 철의 나라 가야 할 때 우리가 앞에서 어느 정도 다뤘던 부분들인데, 판관원과 투구, 철거 관련된 것이죠. 그 다음에 가야 금관. 이 가야 금관이 신라의 금관에 영향을 주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가야의 토기 보겠습니다. 김목 항아리 받침대가 있어요. 받침대. 여기 받침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목이 이렇게 있어요. 목이 있는 거예요. 목이 길어요. 이게 목이 길어요. 아, 그러면 가야에 영향을 받았구나. 근데 목이 긴데 또 여기 구멍이 뚫어져 있어. 아, 이것도 가야에 영향을 받았구나. 그래서 이 가야 토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가야 토기 이렇게 생겼는데 일본에서 발견되는 스에키 토기가 딱 보니까 가야 토기랑 똑같네. 아, 이거 똑같네. 아, 그래서 일본의 고대 스에키 토기 문화 형성에 가야가 어마어마하게 큰 영향을 끼쳤구나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각 보겠습니다. 조각. 이 발해 같은 경우에는 벽돌과 기와문이, 네, 고구려의 영향을, 벽돌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중국의 영향을 받은 거고요. 기와문이라든가 연꽃무늬 기와 이런 것들은 이제 또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이 석등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크죠. 여기 사람 쓰잖아요. 얼마나 줄 아세요? 사람 쓰면 여기 쓰면 사람이 요만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석등입니다. 그러니까 고구려의 비석 광개토 대양릉비라든가 이런 거 보면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고구려의 기상을 본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이 발해의 조각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글씨와 그림. 광개토 대학능비의 비문. 아주 유명한 글씨겠죠. 통일신라 김생의 서체라든가 그 다음에 천마도의 화풍, 그 그림이고요. 신라 솔거의 황룡사 벽화. 이 황룡사의 벽화를 딱 이렇게 그려가지고 솔거가 이렇게 나무를 딱 그렸는데 어떤 새들이 이 나무가 진짜 나무인 줄 알고 와가지고 쉬려고 하다가 벽에 부딪혀 우두두두두 떨어져 죽었다라는 또 믿지 못할 전설이 여기에 흘러가고 있죠. 네. 참나. 자, 음악 보겠습니다. 신라 백결의 방아타령. 이 백결 선생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굉장히 가난했죠. 그래서 이제 와이프가 계속 바가지를 긁습니다. 돈 좀 벌어와라. 우리 굶어 주겠다. 그랬더니 돈은 안 벌어오고 방아타령만 지었다라는 거고, 고구려 왕산악에 그 유명한 검은고가 있고, 가야 출신의 음악가죠. 우르게 가야금이 있습니다. 가야금. 가야에서 가야를 대표하는 뭐다? 네. 현악기다 해서 우르기 가야금이라고 딱 했는데, 이 우르게 가야금이 유명한 데가 어디냐면 충주의 탕금대예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충주의 탕금대예요. 충주의 탕금대. 그러니까 이 우르기 가야금을 탔다 해서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이 충주의 탕금대는 또 뭐하고 유명한 그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죠? 임진왜란 때 신립의 정예부대가 여기에서 큰 패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잠깐 이제 보여주면은 충주시를 보게 되면 저쪽에 병풍처럼 이렇게 산들이 높게 돼 있어요. 높게 돼 있어요. 높게. 아주 높게 그냥 병풍처럼 이렇게 쫙 돼 있어요. 멀리서 보면. 그리고 이제 남한강이 도도하게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남한강이 도도하게 흐르고 있어요. 이 남한강벽으로 이렇게 이제 절벽 같은 것이 이렇게 있겠죠. 절벽 같은 데가.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딱 이렇게 정자가, 멋진 정자가 이렇게 딱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르기, 네, 우르기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나무가 이제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겠죠. 뭐 나무들이 우르기 여기서 가야금을 띵띵띵띵띵띵띵띵띵 탔다는 얘기죠. 네. 근데 이제 임진왜란 한참 뒤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신립이 선조의 명을 받아가지고 이 당시에 국방 군사 체제가 뭐였습니까? 재승방략 체제였죠. 초창기 때의 압제에서 승리를 한다. 그래서 최정예 부대들을 한 명의 그 유능한 총사령관을 임명해가지고 죄 끌어모아서 이 격정지로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신립이 재승방역 체제 해가지고 최정예 부대를 죄에 모아가지고 여기를 보냈습니다. 그 외놈들은 저기에서 이제 쭉쭉쭉 오는 거예요. 그 여기를 넘어오는 이 고개가 있는데, 이 고개가 바로 뭡니까? 문경세제 또는 이제 조령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새들도 쉬어가는 고개다. 굉장히 험준합니다. 그래서 일본 애들이 척구병을 보내가지고 여기에 조선군들이 주둔해 있는지 한번 보고 오느라. 근데 척구병들이 딱 보니까 조선군이 없어요. 그래서 그럴 리가 없다. 왜 이런 요지를 얘네들이 가만 내비두느냐. 가서 보고 오거라. 그럴 리가 없어. 이거 없대. 신립이 여기에다가 뭐를 했으니까 탕금대에다가 배수의 진을 친 거죠. 그래서 부하 장수들이 절대로 장군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 천의 요지 문경세제와 조령에 매복을 해서 외놈들을 막아야 됩니다. 절대 듣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해지는 일설에는 그 밤에 이 신립의 애첩이 나타나서 탕금대에 내가 배수해지를 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라고 그러는데 그건 뭐 확인된 바가 아니고 어찌됐든 신립의 어떤 잘못된 전략으로 인해서 조선의 최정예 부대가 여기에서 몰락을 하게 돼버리고 그 다음에 순식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외놈들이 북상을 해서 서울이 함락이 되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던 그 장소가 바로 탕금대다라는 겁니다. 음악과 관련돼 가지고 한번 그 생각이 나가지고 연결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건축 및 기타 내용까지 알아봤어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재밌습니다. 이 공부하다 보면 정말 재밌어요. 그래서 오늘 좀 심화적인 내용, 가람 양식에 대해서까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것까지 잘 챙겨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